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 가는 것도 힘들고 직원 쓰는 것도 어렵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어떤 분야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힘들었고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영업은 어느 시기라도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대하는 수익을 내면서 자기만의 단단한 터전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매일 의심하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내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겸손한 매출과 형편없는 수익으로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긴가민가와 폐업 그 중간 어디쯤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정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닐 겁니다. 깊고 넓은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펼쳐진 두려움의 공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 가득한 크루즈 여행길입니다. 장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상권, 같은 동네인데 누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여유롭게 단판을 키워갑니다. 큰 장사든 작은 배달 장사,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건 넓고 낯선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막 돛을 올린 초보 선장도 있고 또 숱한 풍랑을 견뎌낸 노련한 선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나침반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침반 없는 항해의 끝은 언제나 표류하거나 좌초일 뿐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쭉 어렵고 힘들 예정이 아니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건 어떻게 압니까? 지금 당장 폐업을 해야겠다는 건 또 뭘 보고 판단합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연매출 7억 5천만 원을 넘기며 성실신고 대장자가 되었을 때 이제 장사가 안정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6월 중순 통장에 여윳돈 2천만 원이 찍혀 든든했을 겁니다. 하지만 6월 말 종합소득세, 곧이어 부가세까지 나옵니다. 결국 대출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입니다. 연매출이 8억인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장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은 매출 10억이 넘어도 자기 생활비 제대로 못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달 장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장사는 더 꼼꼼하고 세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배달 장사를 느낌으로, 촉으로, 주먹국으로 합니다. 주먹으로 계산합니다. 손가락이 10개밖에 없는데. 아차 하면 손해나는 배달 장사는 더 정교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으로 식자재 비용을 최저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어느 하나도 허투루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달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번 달 매출이 3천만 원이구나. 어쨌든 고생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더 잘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각 단계마다 모두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 달 매출이 3천만 원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뱀이 파스타인지 페스타인지 한다고 3,000원 적시 할인을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되었구나. 신메뉴가 출시되어 매출이 얼마 올랐구나. 지난달에는 뱀이는 플러스 비중이 50%였는데 이번 달 뱀이 페스타 영향으로 20% 늘어 70%가 되고 가게 배달은 45%에서 25%가 되었네. 내가 지금 덕을 본 건지 손해를 본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 다음 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막연히 다음 달에는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잘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남는 게 없다. 어떤 광고를 좀 줄여야겠다 같은 구체적인 가게 운영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엔 잘 되겠지 하는 건 복권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운을 테스트하는 장사를 할 겁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가게 통계는 가게의 블랙박스입니다.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놓고 사고 나면 확인하지만 가게 통계는 다릅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보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뱀이 셀프 서비스 가게 통계 페이지를 수시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는 절대 잊지 않고 잘만 보면서 그 시간의 반의 반만이라도 가게 통계 페이지를 봐야 합니다. 쇼츠 보고 릴스 계속 보고 있으면 뇌가 썩는다고 합니다. 가게 통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썩은 가게를 다시 살릴 방법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가게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운영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배달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 어떤 비즈니스라도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전략은 필수입니다. 특히 마진 구조가 취약한 배달 장사는 직관이나 추측, 감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달 장사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분석 데이터에서 가게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데이터로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반복입니다. 장사가 왜 이리 안 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게 통계는 우리 가게의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가게 통계는 내 장사의 나침반입니다.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지금 혹시 잘못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뱀이 셀프 서비스 가게 통계 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매출, 2. 성과, 3. 신규 제품, 4. 우리 가게 분석 등 4가지 영역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매출, 주문수, 광고, 마케팅, 성과까지 가게 운영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가게에서 운영 중인 각 광고별 주문수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가게에 더 효율적인 광고를 분석하고 순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떤 광고에 더 집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민배달인 배민원 플러스 가게배달, 오픈리스트, 그리고 배민포장 주문까지 각 광고별 주문수와 매출,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가게의 광고별 비중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비중은 가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고요. 예시화면에 배민포장 주문 비중이 6%이길래 저희 매장 비중을 한번 봤더니 저희도 6%입니다. 포장 주문이 많은 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도 10월과 11월을 비교해보니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배민원 플러스 배민배달의 비중이 57%에서 72%로 늘고 가게배달인 오픈리스트는 38%에서 22%로 16%나 줄었습니다. 어제 매출이 얼마이고 오늘은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문의 흐름입니다. 시간별 주문 흐름은 매출 분석의 시작입니다. 기간 필터를 활용해 월별, 최근 30일, 최근 7일 간격으로 가게 매출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 영역입니다. 이곳은 투자한 비용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돌아왔는지, 즉 광고 효율의 비밀을 밝혀주는 핵심 영역입니다. 마케팅과 광고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마케팅은 뭐고 광고는 뭡니까? 마케팅과 광고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할인, 배민클럽 할인, 우리 가게 클릭 한 그릇 할인 등을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민원 플러스 오픈리스트, 배민포장 주문은 광고 상품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은 마케팅 도구이면서 동시에 광고 상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케팅 탭. 마케팅 탭에서는 마케팅으로 발생한 주문 금액 대비 사용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가게에 적합한 마케팅 도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시 할인의 성과를 보면 비용 대비 24.7배 매출입니다. 비용은 즉시 할인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합계이고 주문 금액은 즉시 할인이 적용된 모든 주문의 메뉴 금액 합계입니다. 61만 원의 비용으로 1,504만 3,8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504만 3,800원 나누기 61만 원 하면 24.7배 맞습니다. 61만 원의 즉시 할인으로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해줍니다. 잘했네요. 잘했습니까? 비용 대비 매출, 이건 배민의 시각입니다. 사장님의 시각은 매출 대비 비용이어야 합니다. 61만 원의 비용으로 매출 1,500만 원을 올렸다가 아니라 매출 1,500만 원을 만드는데 61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즉시 할인을 안 했으면 61만 원을 더 벌었을 텐데 말입니다. 즉시 할인 1,000원 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매출이 올라온 겁니까? 즉시 할인해준 금액 61만 원, 이 비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61만 원은 매출의 몇 %를 차지할까요? 매출 대비 비용, 이게 중요합니다. 비용만큼 수익은 줄어듭니다. 24.7배의 계산식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61만 원 나누기 1,504만 3,800, 4.05%입니다. 제가 이 매장에 주문 건당 즉시 할인 1,000원 했으니까 즉시 할인 1,000원은 4%의 비용이 되어 4%의 수익을 깔아먹는 셈이 됩니다. 25,000원의 4%가 1,000원입니다. 배민클럽 성과 보겠습니다. 배민클럽 비용은 배민클럽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배민 지원 외 매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1만 6천 원의 비용으로 684만 9,700원의 매출입니다. 비용 대비 31.7배 매출. 매출 대비 비용은 3%입니다. 내 매장의 성과, 마케팅 비용은 사장님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매장은 즉시 할인 비용 4%, 배민클럽 비용은 3% 정도입니다. 적자의 1등 공신, 우리 가게 클릭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우가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예산은 얼마로, 클릭당 비용은 얼마로 해야 적당히 노출될지 궁금해합니다. 클릭 비용을 1,000원으로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 노출은 되는데 주문이 없다. 노출도 되고 주문도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고민까지. 이 부분 꼭 챙겨야 합니다. 예전만큼 우가클 효과가 없다는 말이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우가클의 노출 기준이 100% 클릭 비용 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민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고객의 클릭과 주문 전환이 높은 가게의 매력이 노출을 결정한다. 즉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가게가 아니라 많은 클릭을 받고 주문율이 높은 가게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광고 품질 지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예산과 클릭 비용을 써보면서 자기 지역에 맞는 최적의 비용을 찾도록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매장은 예산 300만 원에 클릭 비용 357원을 몇 개월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7일 기준 사용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 매장이 지방도시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클릭 비용 300원대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낮게 써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클릭 비용을 높게 써서 많은 노출을 하겠다는 그 노출로 많은 매출을 만들겠다는 건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라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 분석을 클릭하면 광고 지출,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주문 금액, 광고 효과 등을 날짜별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2월 현재 우가클 지출 금액은 평일 4,000원에서 6,000원대, 주말은 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9월 클릭률 8.1%, 주문 전환율 30%, 10월 클릭률 5.8%, 주문 전환율 26%, 11월 클릭률 4.5%, 주문 전환율 20%, 10월, 11월에 비해서 노출도 클릭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달만 해도 8,000원에서 9,000원, 주말은 12,000원에서 13,000원 이상이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노출 기준은 가게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클릭과 주문수를 올리려면 배달앱 전체를 손봐서 이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메뉴 이미지, 메뉴 설명과 구성, 메뉴 몸끝까지 모두 바꿔보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안내 문구는 시기에 맞게 고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지난 민생회복 쿠폰 사용 매장 같은 문구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가 가게의 신뢰를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대비 21.2배 매출. 우리 가게 클릭으로 몇 %의 수익이 까졌을까요? 매출 대비 비용은 4.7%입니다. 여기 성과 영역은 주문 금액이 중복되어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배민클럽 회원이 우리 가게 클릭으로 들어와서 즉시 할인을 받으면 이 매장의 전체 마케팅 비용은 114만 2,659원입니다. 주문 금액의 5.7%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매장의 경우는 24.7배, 31.7배, 21.2배로 성적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케팅 비용이 이 정도 나옵니다. 주문 금액의 5.7%. 마케팅 비용에 광고 비용, 플랫폼 수수료가 있습니다. 잠깐 말 나온 김에 전체 비용 한번 볼까요? 각 광고 상품별 수수료는 다 알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냥 엄청, 무지, 겁나 비쌉니까?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일한 가게 배달 광고 오퍼니스트는 주문건당 6.8%입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배달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게 배달도 기본 거리는 무료 배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싸서 가게 배달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민 포장주문, 포장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문건당 6.8%입니다. 배민배달, 배민원 플러스의 수수료는 상생요금제로 가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문건당 7.8%의 배달비 서울 기준 3,4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배달비가 3,400원이면 주문금액 34,000원일 때 10%, 17,000원일 때 20%가 됩니다. 중간값을 잡아도 15%입니다. 마케팅 비용 5.7%, 중개 이용료 7.8%, 배달비 중간값 15%를 더하면 28.5%, 부가세 포함하면 31.3%. 대략 주문금액의 30%가 마케팅 비용,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안 쓰는 분은 아마 40%에 육박할 거라 생각합니다. 넘을지도. 그렇게 되면 플랫폼 비용 40%에 식자재비 35에서 40%, 임차료, 인급, 전기, 가스비 등 이쯤 되면 손해 안 보면 잘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고 내 가게의 상황에 맞춘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 탭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졌습니다. 지금은 광고 효과와 주문 정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광고 효과는 가게의 광고 타입별로 노출수, 클릭수를 한눈에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수 2025년 10월 1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한 달치를 말합니다. 10월 노출수 91,847건입니다. 11월 86,514건입니다. 클릭수는 10월 2,934건, 11월 2,481건. 제 매장 성과인데 대충 봐도 클릭률이 저조합니다. 클릭수 몇 건 옆에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클릭률도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클릭수 2,934건 나누기 노출수 91,847, 3.2%입니다. 클릭률 3.2%. 아쉬운 수치입니다. 저희 매장처럼 노출 대비 클릭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고객이 왜 우리 가게를 눈여겨보지 않았는지 고민하고 클릭수를 높일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클릭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노출 대비 클릭수가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노출 화면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결국 노출은 되는데 클릭이 안 된다는 건 고객이 우리 가게를 봤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경쟁 가게들과 나란히 놓였을 때 우리 가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클릭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문정보에서는 광고 타입별로 주문수, 주문금액을 보여줍니다. 주문율도 보겠습니다. 10월 주문수 846건, 11월 주문수 615건입니다. 주문율은 29%입니다. 제 매장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문율이 낮다면 가게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출수와 클릭률, 주문율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 챙겨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클릭은 첫인상이고 주문은 실제 선택입니다. 고객이 우리 가게 메뉴판까지 들어왔다는 건 관심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문을 안 한다는 건 메뉴판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경쟁 가게 메뉴판과 우리 가게 메뉴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디가 더 주문하고 싶은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 재주문 영역입니다. 이곳은 고객을 신규와 재주문 고객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단골 고객 관리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하면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가게 분석 영역입니다. 우리 가게의 인기 배달 지역, 메뉴,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문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문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가게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고 그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는 작은 습관이 쌓일 비로소 매출은 안정적으로 늘어나 고객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배민 셀프 서비스 가게 통계 페이지에서 우리 가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노력 대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사장님만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사장님에서 정확하게 알고 성공하는 사장님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